네, 아침밥 공부 모코치가 풀어보는 2019년 6월달에 치러진 고등학교 3학년 24번 제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요 왼쪽 맨 밑에 있는 요 문제 있죠? 요 파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게 지문 내용이라고 봤을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자, 땡땡땡이 뭔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땡땡땡은 다 다른 거야. 여기 나온 땡땡땡 다 다르다고 생각해. 자, 땡땡땡은 다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요거를 읽어봤을 때 정답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선생님이 5초 줘볼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뭐 대충 5초 지난 것 같으니까 요거 대부분의 학생들은 2번 정답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다 모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모르는데 정답은 찍을 수가 있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제목 문제의 문제 구성이 되겠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줘보고 본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줘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시죠. 즉 영어로 된 시험, 문제를 맞추는 시험을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50%, 50%라고 잡을게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조금 더 이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긴 한데, 요 영어 쪽에. 아무튼 대략적으로 영어 시험이라고 봤을 때 50도 50으로 보면 영어 내적인 요소들, 즉 영어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 단어나 혹은 단어로 최소 의미소인 단어, 그 다음 최소 의미소인 단어가 모여진 문장, 그치? 그 다음 이 문장을 뭐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구문이나 문법, 뭐 요런 걸 통해서 해석을 해보고 문맥간 이해를 해보는 게 영어 내적인 요소라고 치면요, 영어 외적인 요소는요, 영어 외적인 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시험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시험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유형이 수능에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글의 순서 ABC 뭐 CBA 나오는 거 있죠. BAC, CBA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쵸? 요거 글의 순서 나오고, 주어진 문장 넣기 나오고, 장문 나오고, 심경 나오고, 도표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유형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문제 유형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약간 조금 더 언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영어 외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언어적인 면으로 조금 더 보면 글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뭐 글쓰기 스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해볼 거예요. 이 유형이라는 파트. 사실 이 문제는요, 요거 지우고 시작해보자. 좀 더럽네. 이 지문은요, 요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정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은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정답을 찍을 수가 있어서 10초 컷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제목 문제라는 유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목 문제의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기가 굉장히 뻔한 구조로 나옵니다. 물론 다른 문제의 유형도 다 보기가 뻔한 구조로 나와요. 하지만 제목 문제는 뭐 고유의 특성이 조금 더 살아있는데요. 가령 요런 식으로 나오죠. 뭐뭐의 원인과 결과 뭐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물음표 요 오른쪽에 있는 걸로 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땡땡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땡땡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땡땡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기가 너무나 뻔한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글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대략적인 기준을 세우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요거 아까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는데도 정답을 찍을 수가 있었죠.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글의 내용이 유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위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세부 내용이 좀 들어갔다고 쳐볼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하다 라고 글의 내용이 흘렀어요. 혹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건요, 제목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꿀팁은 하고 물음표로 나오는 형태예요. 의문문 형태. 두 번째, 밸런스 잡힌 식습관, 성적 향상의 지름길, 이런 식으로 땡땡이로 나오는 형태야. 뭐 전문 용어로는 콜론, 비전문적인 용어로는 땅땅이가 되겠고, 얘도 이제 땅땅이로 나온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중요성, 필요성, 다양성 등 이렇게 명사용으로 딱 끝나는 경우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보기 유형을 보고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실제로 문제를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인종적인 거나 이런 민족적인 관계예요. 미국에 있어서 이런 인종 문제들이 are better today than in the past. 자,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쵸? 요새는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인종차별 굉장히 심했는데. 그러나 많은 변화들이 파란색으로 하자.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대요. Before sports are a model of inclusion and fairness. 자, 스포츠가 공정함이나 이런 뭐 통합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 변화에 관한 얘기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와주겠죠. 그렇지? 즉, 뭐 인종이나 이런 인종차별 그런 거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 변화할 게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세부 내용을 내가 모른다고 해도 제목은 어떻게 나올지 뻔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뀌어야 할 것들 땡땡 XXYY ZZ, 이거 ZZ라고 했는데 여긴 CC라고 했네. 뭐 대충 똑같은 거라고 보세요. 자, 혹은 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고, 땅땅이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고, 혹은 이렇게 명사형 단어로 써갖고 XXYY 실수 변화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보기 자체가 계속 이 변화와 관련된 보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쵸?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즉 세부 내용을 몰라도 보기에는 요런 게 나올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보기가 있으면 그걸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부 내용을 몰라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ongoing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래요. 스포츠에 종교와 인종된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스포츠에 뭔가가 자꾸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challenges. 자꾸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스포츠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니까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그치? 문제점들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거 괜찮아 보여. 2번 가볼게. 인종에 관한 부정이라, 스포츠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래. 아니죠. 지금 우리는 바뀌어야 돼, 우리는 뭔가 변화시켜야 돼 라는 글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가볼게요. 역사에 관한 얘기 아니죠. 변화에 관한 얘기니까. 그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팀 스포츠의 힘,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팀 스포츠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지워주시고요. 협동은요, 스포츠맨에 놓여있대요. 심장에 놓여있대. 즉 협동이 졸라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협동의 중요성이에요. 요거는 협동의 중요성. 지금 이 지문은 협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을 1번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요, 선생님같이 이 유형의 이해도가 높은 애들은 여기까지만 읽고도 정답을 1번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이런 게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글을 조금 더 읽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글을 읽더라도
글을 읽더라도 요런 기준을 세워갖고 정답이 1번인 거라는 걸 고정을 하고 글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속독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에 관련된 강의를 굉장히 오래 찍었거든요. 10년 동안 찍었는데 선생님이 현강할 때도 많이 설명했던 건데 요거 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요 왼쪽 지문은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땡땡땡이 필요하다죠. 자, 요 지문에서는 기준이 뭐였어요? 변화가 필요하다요. 변화가 필요하다. 뭐 어떤 변화냐면은 뭐 땡땡땡한 변화, 땡땡땡인 변화, 땡땡땡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은 아직 몰라요. 선생님 여기 읽지도 않았어요. 지금 몰라. 자, 요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풀어봤을 때 얘도 정답 2번 들어갈 수가 있죠. 요거랑 요거랑 키워드가 맞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스포츠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점들, 즉 뭔가 바뀌어야 할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연결이 되죠. 자, 원인과 결과 연결 안 됩니다. 얘가 연결 안 되듯이. 그치? 뭐 협동이 중요하다. 요것도 아예 소재가 벗어납니다. 소재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만 보고도 정답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제목 문제는요, 보기의 구성이 뻔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뻔하게 나와요. 요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요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뭐 조금 더 명료하게 정답을 풀 수가 있겠죠. 그치? 당연하지. 내용을 알고 푸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정답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제목 문제 유형의 특징 때문에. 자, 명심하세요. 우리는 영어로 된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영어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시험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시간적인 요소도 있겠고 뭐 문제를 어디서 풀 건가에 대한 전략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형이에요. 유형. 그렇지? 이 유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정답을 풀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면 사실 요것만 보고도 바로 정답을 1번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밑에 뭐 알아서 그냥 해설지 보고 이해하세요. 뭐 뻔하겠죠. 내용 나올 거 뻔하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